백화점 1층 명품 매장. 고급스러운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는 가운데 한 여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모든 직원과 고객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쏠렸다. 한 중년 여성이 화가 난 듯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고 그녀 앞에는 젊은 여직원이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사과하고 있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의 유니폼 앞자락에는 얼룩이 선명했다. 방금 전 그 손님 VIP 고객이라는 박미란의 신발 위로 음료가 쏟아진 것이었다. 죄송하다면 다야? 박미란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이 신발이 얼만 줄은 알고 있니? 이서연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결? 박미란은 코웃음을 쳤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데? 내 월급으로 배상할 거야. 아니면 네가 무릎 꿇고 빌어볼래?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그 순간 가볍게 휘둘러진 손이 공기를 가르며 그녀의 뺨을 강타했다. 매장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고객들도 직원들도 모두 얼어붙었다. 서연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볼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억누르려 했지만 결국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박미라는 여전히 화가 풀리지 않은 듯했다. 내가 이 백화점 직원이 아니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거야. 당장 매니저 불러. 그때였다. 무슨 일이오? 온화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매장 안에 울려 퍼졌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한 노신사가 서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중후한 분위기. 그는 단순한 고객이 아니었다. 강 회장, 바로 이 백화점의 오너였다. 박미란의 얼굴이 순간 당황스러운 기색으로 변했다. 하지만 곧 여느 때와 같은 거만한 태도로 말했다. 회장님, 마침 잘 오셨네요. 이 직원이 저한테 끔찍한 실수를 했어요. 이 비싼 신발을 망쳐놨다니까요. 강 회장은 시선을 돌려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뭔가 익숙했다. 이 직원, 어디서 본 적이 있더라. 순간 한 달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날 그가 부주의하게 지갑을 흘리고 간 것을 가져다 주었던 직원. 바로 그녀였다. 조용하고 성실하며 선한 눈빛을 가진 아이였다.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박미란에게 다가갔다. 정말 큰 실수를 했군요. 대신 저희가 충분히 보상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서주시니 다행이네요. 박미란은 팔짱을 끼며 만족한 듯 말했다. 그러자 강 회장은 가볍게 웃으며 직원에게 눈짓을 했다. 서연 씨, 계산대로 가서 박 고객님의 신발과 같은 브랜드의 신상품을 결제해드리세요. 제 사비로. 네, 회장님 사비로요. 회장이 직접 보상해드리는 것이 맞겠지요. 그의 온화한 미소를 보며 서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박미라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다. 이제야 좀 납득이 되네요. 하지만 이 직원은 좀 교육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실수를 하다니. 강 회장은 빙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신경을 더 써야겠지요. 그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박미라는 더 이상 말없이 신발을 받은 후 기분이 풀린 듯 매장을 나갔다. 강 회장은 서연을 바라보았다. 많이 놀랐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많이 상했어요. 그의 다정한 한마디에 서연은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터질 뻔했다. 하지만 가까스로 참았다. 죄송합니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강 회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서연 씨, 혹시 백화점 비서실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요? 서연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조금 더 가까이에서 이 백화점이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보는 건 어때요?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 예기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고급 레스토랑의 창가 자리. 박미라는 우아하게 와인을 흔들며 카드를 꺼냈다. 계산해 주세요. 직원이 카드를 받아들고 단말기에 긁었다.
띠리리. 그러나 기계가 짧은 경고음을 내며 결제를 거부했다. 직원이 당황하며 단말기를 다시 조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카드 승인이 되지 않습니다. 미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뭐라고요? 다시 해봐요. 직원은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기계는 계속 거절의 신호를 보냈다. 이럴 리가 없는데. 미라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카드사에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죠? 내 VIP 카드가 정지되었다고요. 전화기 너머 상담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해당 카드가 발급사 요청으로 정지된 상태입니다. 발급사 요청? 네, 고객님이 이용하시는 백화점 측에서 VIP 자격 해지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뭐라고? 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주위 손님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지금 당장 확인해봐야겠어. 그녀는 계산을 다른 카드로 마친 후 곧장 백화점으로 향했다. 백화점 VIP 라운지. 라운지 문이 거칠게 열렸다. 직원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박미란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비서실장 어디 있어? VIP 고객 응대를 담당하는 직원이 잔뜩 긴장한 채 다가왔다. 고객님, 무슨 일이신지. 무슨 일이냐고. 미란이 싸늘하게 웃었다. 내 VIP 카드가 정지됐는데 그게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줄래요? 직원은 순간 머뭇거렸지만 이내 입을 열었다. 고객님, 그 부분은 비서실에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기다릴 것 없어. 내가 직접 올라갈 거니까 안내해. 하지만 그때 한 남성이 조용히 다가왔다. 깔끔한 슈트 차림에 단정한 태도. 백화점 회장의 비서실장이었다. 박미란 고객님 모시겠습니다. 미란은 팔짱을 끼고 따라갔다. 그들을 따라 회장실로 향하는 복도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다. 회장실 앞 비서실장이 문을 열었다. 들어오시죠. 미라는 당당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런데 회장은 보이지 않았다. 대신 비서실장이 문을 닫고 그녀를 마주 보았다. 회장님은, 비서실장은 단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박미란 고객님께 공식적으로 안내해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비서실장은 서류 한 장을 책상 위에 놓았다. 박미란 고객님의 VIP 회원 자격이 박탈되었습니다. 더불어 본 백화점 출입이 제한됩니다. 뭐라고? 미란이 비웃었다. VIP 회원 박탈, 출입 제한, 무슨 소리야. 며칠 전 고객님께서 본사 직원에게 부적절한 언행과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은 내부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으며 회장님의 결정에 따라 VIP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미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이건 말도 안 돼. VIP 고객이 실수한 직원에게 따끔한 한마디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비서실장은 단호하게 답했다. 고객님, 고객이시기에 앞서 한 사람으로서의 예의가 필요합니다. 본 백화점은 직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미란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래서 날 쫓아내겠다고? 비서실장은 차분히 말했다. 본사 방침입니다. 더 이상 저희 백화점에 방문하실 수 없습니다. 미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강 회장, 이럴 거야? 비서실장은 짧게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건 회장님의 최종 결정입니다. 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분노에 차서 회장실 나섰다. 한편 직원 대기실. 서연은 손끝을 꼼지락거리며 긴장된 얼굴로 앉아 있었다. 회장님께서 호출하셨다고요? 네, 비서실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직원의 안내를 받은 서연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 걸었다. 설마 그날 일 때문에. 그녀는 조용히 회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서연은 천천히 문을 열었다. 강 회장이 책상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앉아요, 서연 씨. 그녀는 긴장한 얼굴로 의자에 앉았다. 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많이 놀랐죠? 네, 아닙니다. 그날 힘들었을 텐데. 서연은 머뭇거리다가 솔직하게 말했다. 조금 속상하긴 했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일을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서연은 잠시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곳에서 더 오래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회장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서 말인데 그는 두 손을 모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비서실에서 일해보지 않겠어요? 서연은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곳에서 더 오래 일하고 싶다면 좀 더 넓은 곳에서 경험을 쌓아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서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비서실이라니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눈빛은 단호했다. 천천히 생각해 봐도 돼요. 하지만 나는 서연 씨가 이 백화점에서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어요. 서연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이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이서연은 여전히 얼떨떨한 상태였다. 비서실, 내가.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비서실로 향했다.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신입 직원이 백화점 회장의 비서직을 제안받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비현실적인 일이었다. 복도를 따라 걸으며 그녀는 손을 꼭 모았다. 실수한 걸까? 혹시 고객 응대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까? 아니면 회장님이 실수를 바로잡아 주시려는 걸까? 마침내 비서실 앞에 도착하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 그녀를 맞았다. 이서연 씨, 네, 맞습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서연은 긴장된 숨을 들이마시며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강 회장은 창가 쪽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지만 여전히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다. 앉아요, 서연 씨. 서연은 마주 앉으며 잔뜩 긴장된 표정을 지었다. 강 회장은 그런 그녀를 보며 가볍게 웃었다.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무서운 자리 아니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우선 지난번 일은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날 많이 힘들었을 텐데. 서연은 가볍게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솔직히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습니다. 강 회장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비서실에서 일해보는 건 어떻겠어요? 순간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비서. 네, 강 회장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히 설명했다. 서연 씨 같은 사람이 이곳에 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 신입이고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비서 일은 해본 적도 없고 괜찮아요. 배울 수 있잖아요. 강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는 신입이지만 난 그보다 중요한 걸 봤어요. 진심 어린 태도, 고객을 대하는 성실함, 그리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야 해요. 서연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내가 그런 사람인가? 자신은 그저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뿐이었다. 그런데 회장님은 그 작은 노력들을 다 보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망설였다. 저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많겠죠. 하지만 나는 서연 씨가 이 일을 하면 좋겠어요. 강 회장은 한 박자 쉬고 말을 이었다. 물론 당장 결정할 필요는 없어요. 생각해보고 해보고 싶다면 알려줘요. 서연은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정말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서연 씨,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아니, 잘할 겁니다. 그의 따뜻한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 서연은 아침부터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다. 오늘이 비서로서의 첫날이었다. 깔끔하게 다린 블라우스와 단정한 정장 스커트를 입었지만 거울을 볼 때마다 어색하기만 했다. 신입 직원 유니폼을 입고 고객 응대만 하던 자신이 백화점 회장님의 비서가 되다니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다. 긴 숨을 내쉬고 비서실 문을 열었다. 비서실에는 회장님을 보좌하는 직원들이 몇 명 더 있었다.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바쁜 손길로 컴퓨터를 두드리거나 전화를 받고 있었다. 새 비서 왔네. 중년의 남성이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는 회장의 수석 비서, 김 비서였다. 이서연 씨 맞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긴장할 필요 없어요. 처음에는 다 실수하는 법이니까. 그의 말에 서연은 조금 안심했다. 하지만 그 안심도 잠시 곧바로 첫 업무가 주어졌다. 우선 회장님 일정을 확인하고 점심 식사 예약부터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서연은 바로 노트북을 켜고 일정을 확인했다. 하지만 실수가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다. 서연 씨, 오늘 점심 예약 어떻게 됐어요? 네, 회장님이 좋아하신다는 프렌치 레스토랑으로 예약했어요. 김 비서가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뜸을 들였다. 어디로 했다고요? 라 르미에르요. 회장님이 자주 가신다고 해서. 김 비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난감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회장님은 프렌치보다는 한식을 선호하세요. 서연은 그제야 자신이 단순히 인터넷에서 회장님이 자주 가시는 곳이라는 정보만 보고 예약을 해버렸다는 걸 깨달았다. 죄송합니다. 바로 변경할게요. 괜찮아요. 아직 회장님께 말씀드리기 전이니까 얼른 바꾸면 돼요. 다행히 예약을 바꾸는 건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이 너무 기본적인 실수를 했다는 사실에 낙담했다. 점심 예약 실수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오후 회의 준비 중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다. 서연은 회의실 세팅을 맡았다.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회장님이 참고할 자료를 프린트해 테이블에 놓았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김 비서가 황급히 뛰어왔다. 서연 씨, 회장님 프린트 자료 봤어요? 네, 다 출력해놨어요. 그런데 회장님이 참고하셔야 할 최신 보고서 파일이 빠졌어요. 네, 그럴 리가. 서연은 허겁지겁 확인했다. 그런데 보낸 파일이 어제 버전이었다. 최신 수정본이 아니었다. 어떡하지? 회의실 안에서 회장님과 임원들이 서류를 들춰보고 있었다. 순간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천천히 배우면 된다. 회의가 끝난 후 서연은 풀이 죽은 채 비서실로 돌아왔다. 죄송합니다. 김 비서가 그녀를 다독였다. 처음엔 다 그래요. 너무 자책하지 마요. 그때 회장님이 비서실로 들어왔다. 서연은 순간 얼어붙었다. 혹시 실수한 것 때문에. 서연 씨, 강 회장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회장님, 서연은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런데 회장님의 얼굴에는 나무라려는 기색이 없었다. 오히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하루 힘들었죠? 네. 아닙니다. 처음이라면 실수할 수도 있죠. 서연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중요한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일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해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요.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천천히 배우면 돼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 깊이 와닿았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조금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비록 실수를 연발한 하루였지만 그날 밤 그녀는 다짐했다.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 비서로서의 길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니까. 백화점 VIP 라운지에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내 팔찌가 없어졌어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직원들이 긴장된 얼굴로 서로 눈치를 보았다. 손님은 유명한 기업가의 부인이었고 늘 VIP 전용 라운지를 이용하는 고객이었다. 오늘도 평소처럼 쇼핑을 즐기고 쉬러 왔다가 팔찌가 사라진 것을 깨닫고 분노한 상태였다. 어떻게 된 거죠? 여기 직원들 다 어디 있어요? 내 물건을 잃어버리게 놔두다니. 도대체 무슨 서비스예요? 라운지 매니저가 진땀을 흘리며 말했다. 고객님, 우선 진정하시고 어디에서 마지막으로 팔찌를 보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방금까지 여기서 커피를 마셨고 핸드백을 열어봤는데 없었다고요. 이때 서연이 다급하게 라운지로 들어섰다. 무슨 일이죠?
매니저가 작게 속삭였다. VIP 고객님의 팔찌가 사라졌대요. 아주 값비싼 물건이라네요. 서연은 고객을 향해 정중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서연을 훑어 당신이 해결할 수 있어요? 서연은 가볍게 미소를 지었다. 팔찌를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언제 어디서 마지막으로 착용하셨는지 자세히 여쭤봐도 될까요? 고객은 여전히 짜증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서연의 차분한 태도에 조금 진정한 듯했다. 아까 2층 명품관에서 쇼핑할 때까지는 분명히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 와서 가방을 열어봤는데 그때 없어진 걸 알았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했다. 그러면 2층 명품관에서 라운지로 오는 동안 어디를 들르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고객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화장실에 한 번 들렀어요. 그리고 라운지로 바로 왔어요. 서연은 빠르게 계산했다. 화장실에서 팔찌를 두고 왔을 가능성도 있고 가방 안에서 떨어졌을 수도 있다. 혹시 가방 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을까요? 고객은 짜증스럽게 가방을 들어보였다. 내가 직접 확인했다니까. 안에 없어. 서연은 신중하게 물었다. 가방 안의 작은 주머니나 다른 수납 공간도 모두 보셨나요? 그게 무슨? 고객은 순간 멈칫하더니 가방 안을 다시 살폈다. 그리고 서연이 말한 대로 작은 내부 포켓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다. 어머. 손끝에서 반짝이는 팔찌가 모습을 드러냈다. 고객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가 머쓱한 얼굴로 팔찌를 꺼냈다. 이런 내가 여기다 넣어놨었나 보네. 라운지 안에 있던 직원들이 긴장해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서연은 태연하게 미소를 지었다. 다행입니다, 고객님. 중요한 물건을 찾으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고객은 민망한 듯 기침을 하며 말했다. 그래, 내가 실수한 거였네. 괜히 소란 피운 것 같군. 서연은 따뜻한 미소로 답했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물건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죠. 고객은 한동안 서연을 바라보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다. 당신 꽤 괜찮은 직원이네요. 감사합니다, 고객님. 고객은 팔찌를 다시 착용하며 자리를 떠났고 라운지 안의 직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때 한쪽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 강 회장.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연을 바라봤다. 역시 잘할 줄 알았지. 그녀의 침착한 대처가 회장의 신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있었다. 백화점 비서실. 서연은 두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방금 회장님과 임원진 앞에서 프로젝트 발표를 마쳤다. 그녀가 기획한 프리미엄 고객 맞춤 서비스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VIP 고객들의 선호를 분석해 맞춤형 쇼핑, 컨설팅과 프라이빗 이벤트를 제공하는 시스템이었다. 발표가 끝나자 회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다. 좋아요, 서연 씨. 이 프로젝트 바로 추진합시다. 순간 회의실 안이 술렁였다. 회장님, 아직 검토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한 임원이 신중한 얼굴로 말했다. 기존 VIP 시스템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점도 이미 고려됐습니다. 서연은 침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기존 시스템은 유지하면서 개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보완하면 충분히 실행 가능합니다. 임원들은 다시 웅성거렸고 회장님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좋습니다. 서연 씨, 이 프로젝트 당신이 직접 진행하세요. 서연은 순간 당황했다. 제가 직접이요? 그래요. 서연 씨가 기획했고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필요한 인력은 지원해 줄 겁니다. 그녀는 회장님의 신뢰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다. 이건 내게 주어진 기회야.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서연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때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다. 그녀가 돌아보자 비서실의 윤 비서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이 맡은 프로젝트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백화점의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사전 시범 운영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이런 서비스를 원했어요. 쇼핑이 한층 더 편리해졌어요. 정말 특별한 대접을 받는 기분이에요. 고객들의 긍정적인 피드백이 쏟아졌다. 회장님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비서실을 찾았다. 서연 씨, 수고 많았어요. 기대 이상이군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내줬으면 좋겠어요. 서연은 뿌듯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 순간 어딘가에서 불편한 시선이 느껴졌다. 옆에 있던 윤 비서가 미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이 프로젝트 회의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을 때였다. 김 비서가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 씨, 조심하는 게 좋을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김 비서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더니 조용히 속삭였다. 최근에 서연 씨 프로젝트 관련해서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어요. 소문이요? 서연 씨가 회장님한테 특별 대우를 받아서 이 프로젝트를 따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그냥 열심히 했을 뿐인데. 알죠. 하지만 사람들은 항상 좋은 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서연 씨가 너무 빨리 성장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서연은 말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그저 맡은 일을 열심히 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성공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된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후 프로젝트 최종 보고서를 회장님께 제출하려던 순간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보고서의 일부 자료가 사라져 있었다. 이게 왜 없지? 서연은 당황해 노트북을 샅샅이 뒤졌지만 중요한 고객 분석 데이터가 보이지 않았다. 어제까지 분명히 있었는데. 그때 윤 비서가 태연한 얼굴로 다가왔다. 왜 그래요, 서연 씨? 아, 윤 비서님. 혹시 제가 올려둔 파일 중 일부가 삭제됐나요? 글쎄요, 난 아무것도 안 건드렸는데요. 윤 비서는 얕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를 떠났다. 서연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누군가 그녀의 프로젝트를 방해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가까운 곳에 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그녀의 성공이 마냥 기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실감했다. 백화점 회장실. 서연은 당황한 얼굴로 회장을 바라봤다. 직원 교육을. 제가요? 강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서연 씨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해보는 게 어떻겠어요? 서연은 얼떨떨한 기분이었다. 자신이 비서 업무를 맡은 지도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직원 교육까지. 하지만 저는 아직 배워야 할 게 많은데요. 다른 분들이 더 잘하지 않을까요? 회장은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는 서연 씨가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요? 서연 씨는 직접 고객을 응대해봤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었잖아요. 단순히 매뉴얼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필요한 걸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서연은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회장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덧붙였다. 직원들에게 따뜻한 고객 응대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싶어요. 단순히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 어린 서비스 말이에요. 서연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부담스럽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슴이 뛰었다. 내가 겪은 일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직원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첫 강의 날 서연은 단상에 서서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그녀보다 나이가 많아 보이는 베테랑 직원들도 있었고 이제 막 입사한 신입 직원들도 있었다. 솔직히 긴장됐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직원 교육을 맡게 된 이서연입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평범한 이론 교육을 하면 지루해질 것이다. 그래서 서연은 자신이 직접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기로 했다. 저는 사실 이 교육을 맡게 될 줄 몰랐어요. 직원들이 살짝 고개를 갸웃했다. 사실 저는 고객 응대에서 큰 실수를 한 적도 있었고 어려운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말을 멈췄다.
고객들은 단순히 물건을 사러 오는 게 아니라 좋은 경험을 원한다는 거요. 직원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다. 저도 처음엔 그냥 매뉴얼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고객은 정해진 말보다 진심 어린 한마디를 더 원하더라고요. 그녀는 살며시 미소 지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진짜 따뜻한 고객 응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다. 그럼 먼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서연은 테이블 위에 준비한 카드 한 장을 들어 올렸다. 만약 한 고객이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화를 내고 있다면 어떻게 응대하시겠어요? 직원들은 고민하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때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우선은 고객의 말을 들어야겠죠. 맞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듣느냐가 더 중요해요. 직원들이 집중하는 것을 느낀 서연은 덧붙였다. 고객이 화가 난 이유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라고 공감해 주는 거죠. 그녀의 말에 직원들이 끄덕이기 시작했다. 교육이 끝날 무렵 한 신입 직원이 다가왔다. 서연님, 사실 저는 고객 응대가 너무 어려웠어요.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조금 용기가 생겼어요. 서연은 미소 지었다. 저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하지만 결국 고객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진심을 다하면 분명 전해질 거예요. 직원들은 점점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강 회장은 조용히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내가 해낼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의 새로운 도전이 점점 더 좋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백화점 비서실. 서연은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에 잠겼다. VIP 고객 서비스는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고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졌고 직원 교육 역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 김 비서가 서연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넸다. 고민이 많아 보이네요. 서연은 커피를 받아 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 뭔가 더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뭘 더 하고 싶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VIP 고객들만이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이 백화점을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 비서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보통 백화점은 VIP 고객을 우선으로 생각하니까 신선한 발상이네요. 맞아요. 하지만 VIP 고객만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백화점을 찾아오는 모든 고객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연은 화면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직원들도 고객 응대를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돕고 싶고요. 그때 문이 열리며 강 회장이 들어왔다. 서연 씨, 무슨 고민을 그렇게 하고 있나요? 서연은 순간 긴장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일반 고객들도 더 편하게 백화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꾸고 싶습니다. 강 회장은 그녀를 흥미롭게 바라보았다. 자세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백화점은 VIP 고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그 외의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고객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가면 어떨까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떤 변화를 생각하고 있죠? 서연은 침착하게 설명했다. 첫째, 백화점 내 고객 서비스 공간을 확대하고 일반 고객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거예요. VIP 고객만이 아니라 백화점을 자주 이용하는 단골 고객들도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요. 강 회장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둘째, 직원들이 고객 응대를 더 부담 없이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매뉴얼을 조금 바꾸면 좋겠어요. 고객이 불편함을 느낄 때 단순히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강 회장은 미소를 지었다. 서연 씨, 언제부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직원 교육을 하면서요.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을 직접 보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백화점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경험을 쌓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곳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강 회장은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좋아요. 서연 씨가 직접 추진해 보세요. 서연은 깜짝 놀랐다. 제가요? 당신이 만든 교육 프로그램도 성공적으로 정착됐잖아요. 이번에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서연은 떨리는 마음을 숨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자신의 작은 변화가 백화점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백화점 VIP 라운지와는 다른 고급 레스토랑의 조용한 분위기. 서연은 고객 응대를 위한 미팅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프로젝트를 맡은 이후 백화점뿐만 아니라 여러 외부 미팅도 많아졌다. 오늘도 새로운 협업을 논의하기 위해 파트너사 담당자를 만나고 있었다. 서연 씨, 오늘 미팅 수고 많았어요. 함께 있던 동료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이제 백화점으로 돌아가야겠네요.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요, 직원 좀 불러주세요. 서연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이 목소리.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레스토랑 한쪽에 앉아있는 한 여성이 보였다. 박미란. 과거 백화점에서 VIP 고객으로 군림하며 자신을 향해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그녀는 예전과 다름없이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우아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어딘가 피곤해 보였다. 서연은 잠시 고민했지만 조용히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박미란 고객님. 미란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다. 이서연? 서연은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입니다. 박미란은 당황한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여기서 일하는 거야? 아니요. 지금은 백화점에서 직원 교육과 서비스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라는 순간 말을 잊지 못했다. 과거 자신이 하대하며 뺨까지 때렸던 직원이 이제는 백화점의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니. 그래, 많이 올랐네. 서연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많이 배웠으니까요. 미라는 묘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날 이후 잘 지냈어요? 좋은 기회를 얻어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라는 한순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너무 심했죠. 서연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다. 박미란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오만하거나 날카롭지 않았다. 그때는 내가 VP니까 원하는 대로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녀는 테이블 위에 와인잔을 손끝으로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다. VIP 카드를 정지당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서연은 가만히 그녀의 말을 들었다.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게 많이 미안했어. 미라는 솔직한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늦었지만 사과할게.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오래된 응어리가 천천히 풀리는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습니다. 미라는 그 미소를 보고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씁쓸하면서도 안도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고맙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박미란 고객님. 미라는 순간 말을 잊지 못하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너도. 그녀는 그렇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백화점의 아침. 서연은 매장의 문이 열리기 전 한 발 앞서 직원 교육실에 들어섰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그녀가 직접 기획한 고객과 직원이 함께 행복한 백화점 만들기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준비한 교육 자료를 점검하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백화점은 더 이상 VIP 고객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모든 고객과 직원이 따뜻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김 비서가 다가왔다. 오늘 교육 세션 준비 다 됐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오늘이 시작이니까 잘해야죠. 김 비서는 흐뭇하게 웃었다. 처음 비서실에 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은 몰랐는데 이제는 직원 교육까지 맡고 있네요.
서연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아요. 하지만 하나씩 만들어 가려고요.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은 자세입니다. 강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서연은 반갑게 일어나 인사했다. 회장님, 와주셨군요. 당연히 와야지요. 서연 씨가 만든 프로그램이 정식으로 시작되는 날인데 그의 눈빛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처음 백화점에서 일할 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어때요?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엔 실수하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지금은 실수를 하더라도 배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강 회장은 만족스럽게 미소 지었다. 그렇죠. 사람이 성장한다는 건 실수를 줄이는 게 아니라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겁니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앞으로도 직원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고객들에게도 더 따뜻한 경험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강 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착한 사람에게도 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서연은 그 말을 듣고 순간 놀란 듯 회장님을 바라보았다. 그 말은 그녀가 힘들 때마다 자신을 다독이던 말이었고 이제는 진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회장님.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따뜻한 백화점을. 서연은 그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의 새로운 시작이 펼쳐졌다.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딘 한 직원이 실수와 도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 그리고 따뜻한 백화점을 만들어 가려는 그녀의 진심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과정. 이 대본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착한 채로 살아가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고객의 질책과 어려움 속에서 주눅이 들었던 서연이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꿈꾸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마지막 회장님의 대사, 착한 사람에게도 복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이야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죠. 흔히 세상은 냉정하고 착하기만 해서는 살아남기 힘들다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이 대본은 그 말을 뒤집어 진심 어린 노력과 따뜻한 마음이 결국 주변을 변화시키고 성장과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서연은 처음엔 단순히 실수하지 않으려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질문을 스스로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단순한 백화점 직원에서 백화점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겠죠. 나는 어떤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내가 있는 곳에서 조금 더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갈 수는 없을까? 이야기가 끝나면 현실로 돌아와야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 작은 씨앗이 되어 새로운 변화를 꿈꾸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이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과 관심이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